미국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그 과도기에 있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날 주가 암호화폐 시장은 폭락을 한번 했었죠. 그럼 미국 경기 침체가 되면 주가 암호화폐 주식 암호화폐 달러 금 국채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건 가격이 오르고 어떤 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아, 최근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의욕이 많이 꺾이실 겁니다. 미국발 악재, 대형 악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코인과 주식 가격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S&P 500이나 이제 코인 가격은 작년에 많이 오르긴 했었죠. 많이 올라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예상한 분들은 현금화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저처럼 이제 일부는 코인으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2023년 3월 10일 미국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테크주들 같은 특히 테슬라 하락이 아주 눈에 띄었죠. 갖은 호재를 뿌리던 암호화폐 시장도 지지부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알트코인들의 이제 하락폭은 더 크죠.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투자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안전자산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투자 자산이고 어떤 것들이 이제 안전자산일까? 요걸 이제 분류해 보면 되겠죠? 2025년 1월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이제 10에서 15% 이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발표했죠. 지금 캐나다도 지금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죠. 물가가 올라가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볼 텐데,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세금은 결국엔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는 이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살게 되죠. 근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쌀값이 올랐다고 쌀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오르는 거는 저소득층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악재인데, 이 관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물가가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5년 3월 12일 예정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이 주인과 코인 시장이 폭락하게 된 원인으로 이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원유, 주식, 코인, 요 세 가지 가격을 이제 한번 최근 가격 변화를 좀 살펴보면, 국제유가는 최근에 크게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기가 막 살아나는 시점에는 석유 소비가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지금 시장이 예측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원유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5년 1월 10일경 최고가를 찍은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지금 주유소의 기름값들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주유소 휘발유 값이 피부에 와닿도록 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국제 정세의 급반전이 없는 한 앞으로 유가는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경기 이제 화랑이 되는 어떤 뭔가 이제 호재가 터져야 다시 이제 유가가 반등하거나 요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요즘 국장, 미국장 할 거 없습니다. 그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참 오를 때 오르지 않고 계속 다 정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땐 좀 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자산들의 이제 지표를 보면은 2005년 1월 트럼프 취임 전후가 대부분 자산 가격의 최고점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이 거의 비슷한 이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S&P 500 역시 1월 6147포인트를 찍고 현재 이제 5600까지 이제 떨어졌으니까 많이 하락했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애플 뭐 이런 이제 그 미국 테크주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S&P 500 이제 하락은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월 이후로 엄청나게 떨어졌죠.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아마 그동안 수익 보셨던 분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아마 반납하셨을 것 같고,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겠죠. 특히 이제 서학개미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주가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 잔고가 아마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국장은 미장이 오를 동안 정체했기 때문인지 하락폭은 미국보다 적지만 뭐 계좌 잔고는 뭐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뭐 그 전 국민이 좋아했던 카카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초기 최고가 대비로는 거의 뭐 8, 90%씩 지금 하락해 있는 가격에 내려와 있죠. 이러다 보니까 뭐 좋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뭐 한참 8만원, 9만원 갈 때 10만원은 넘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이제 사셨던 분들이 지금 5만원대까지 이제 내려와 갖고 거기에 이제 뭐 많은 이제 어떤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죠. 요즘 어떤 술자리에서 주식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서로 이제 자기가 더 손실이 크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술 안주 삼기도 합니다. 코인 시장, 뭐 아무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사실 트럼프가 뭐 많은 호재들을 뿌리고 있지만 전반적인 이제 경기가 지금 안 좋다라는 지표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도 역시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월달 그 트럼프 취임 전후 해가지고 1억 6천만 원까지 이제 올랐다가 불과 지금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1억 1,50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은 아마 요 고점에서도 사신 분들도 이제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 뭐 이 비트코인의 호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략 자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5만 불, 6만 불을 10만 불을 갈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뉴스가 이제 많이 뿌려질수록 확실히 고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외에 그 비트코인 말고도 알트코인 하락폭은 이제 더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손실이 이제 매우 크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봤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금 반납한 상태일 겁니다. 저도 좀 저점에 잡았지만은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낮아진 상태가 됐거든요. 다시 이제 반등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계속 뉴스는 좋은 호재들이 나오는데 시세는 그 호재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호재가 많은데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가 뒤덮고 있는 느낌이라 폭풍이 지나면 다시 성장 가능성 있는 코인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러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참아보려고요. 하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분석을 종합하면 앞으로도 20% 안팎의 추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주식시장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죠. 그럼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는 지금 대표적으로 금이 있고 달러, 미국 구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외화 통장 뭐 개설이 굉장히 늘고 외화 예금액이 늘어나는 게 특징이죠. 금은 뭐 최근 금값이 뭐 거의 최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고, 금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금에 대한 사랑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자산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 달러, 미국 국채 가격은 어땠을까요? 일단 금을 먼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투자자들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일단은 금을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이 몰립니다.
이는 금 가격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뭐 금 수요도 이제 늘고 당연히 금값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금 가격은 1월 1g당 16만 8,500원에서 지금 현재 13만 7,900원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중순에 지금 16만 8,500원을 찍고 떨어지는 게 주식이나 코인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죠. 차트를 보면 뭐 주식 코인하고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금값은 오히려 더 올라야 하는데 금 시세는 이제 투자 자산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뭐 한돈에 이제 60만 원이 넘었다는 기사를 보고 뒤늦게 이제 금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아마 금 투자에서도 손실을 꽤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미국 국채. 미국 국채는 아마 투자가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 미국 국채는 우리나라 뭐 이제 뭐 어떤 ETF나 이런 상품들을 통해 갖고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고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주식을 지금 이제 해외 주식을 대부분 거래소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통해서 이제 미국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상품들도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죠.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미국 국채로 자금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1월 초 4.7%가 넘어 거의 4.8%까지 올랐다가 지금 금리가 쭉 내려와 가지고 4.2% 아래, 그러니까 4.15%? 뭐 한 그 정도까지 이제 하락했다가 지금 살짝 반등했죠. 근데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일반적인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낮은 금리에도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자를 조금 줘도 살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거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 하락하면 국채 가격은 8.5%에서 9%까지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4.5%에 내가 국채를 사놨는데 3.5%까지 만약에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는 이 국채 가격이 8.5에서 9%까지 상승하게 되는, 그러니까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850만 원에서 900만 원의 수익이 붙는 이런 이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과 이자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그런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니까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기 침체기에 투자하면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지만 의미는 전혀 반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 자산은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지만 국채는 수요가 늘면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 뭐 어떤 국채 금리가 낮아진다는 의미 쉽게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달러 가격 변화를 좀 보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 상승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미국이 낫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할 수가 있죠. 달러는 1월 초 1477원을 찍고 현재 1458원까지 내리긴 했지만 다른 자산 가격이 떨어진 것과는 확실히 하락폭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1월 초 1477원 그리고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면 하락보다는 정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환율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었죠. 1월 이후 가격이 안정되는 듯 환율은 안정되는 듯 싶었지만 관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다시 이제 오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지금 관세 지금 부과하는 그 대상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쪽이 또 피해를 입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수출은 굉장히 많이 이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기 침체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원화 약세로 가면은 당연히 달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1,500원이 안 되는 이제 이 달러 가격이 앞으로는 1,500원을 훌쩍 넘어 이제 오히려 원화가 훨씬 더 이제 달러가 더 비싸지는 그런 시기가 금방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정리해보면 현재 주식, 코인, 금 이런 것들은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 뭐 안전자산이라고 절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지금 경기 침체기에 금값 막 오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 지금 그래프 보셔서 아실 겁니다. 금은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면은 투자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달러는 방어 목적으로 적합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적극적인 대응은 미국 국채 매입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존 국채를 매입해둔 경우 채권 가격이 올라 투자 수익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뭐 그런 이제 효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 국채 투자가 경기 침체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방법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이나 달러보다는 미국 국채가 확실히 낫겠죠? 주식 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워렌 버핏이 이제 한 번씩 떠오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몇 년간 현금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아마 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워렌 버핏이 몇 년 전부터, 한 재작년부터 아마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 늘리겠다면서 주식을 매도해 왔거든요. 2022년 1분기부터 2024년 2분기 사이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요 주식 보유분에서 수십억 달러를 매각해 현금 보유액을 161% 증가시켜 2,769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24년 3분기에는 현금 보유액이 3,252억 달러까지 이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자산 중 현금 비중이 28%에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4년 7월부터 12일 연속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약 38억 달러어치를 매도하는 등 주요 금융주를 매각하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이제 워렌 버핏이 팔 때 S&P 500은 계속 이제 거의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빨리 현금화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이제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돌아보면은 워렌 버핏은 뭐 좋은 시점에 포트폴리오를 계속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 시점은 S&P 500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장밋빛 전망이 뉴스를 뒤덮는 시기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세계 1위로 등극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계획이 쏟아지면서 미국 테크주들에 대한 상승 전망이 아주 강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제 더 갈 거라고 투자를 오히려 주식 보유를 늘리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워렌 버핏은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그때부터 늘려왔던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확실히 안목이 좀 탁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개미야 뭐 그때그때 이제 시점에 맞춰서 사고팔고를 하면 되지만, 이미 이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장에서 한 번에 빼면은 거기는 완전히 폭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히 꽤 장기간에 걸쳐서 현금 보유를 비중을 늘리겠다 하면은 그 계속 자산을 조금씩 매도하면서 그 시장이 받아줄 만큼을 계속 던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해도 한 번에 매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점이 이제 시장이 던지는 물량을 내가 받아야 되는 요런 이제 시기를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뭐 요런 지금 선택들을 지금 보면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뭐 보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얼마 전부터 봤는데, 아마 당분간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큰 반전이 없는 한은 이어질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자국 내수의 기업 살리겠다, 뭐 이제 어떤 예전에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관세가
뭐 자국의 이익을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굉장히 피곤해하게 만드는 정책이 될 거고 지금 해외에 있는 이제 각 국가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보복 관세나 이런 것들로 미국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지금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미국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봤는데 공감되시나요?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